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그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던 저는 아침밥 준비가 늦어져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침대 위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멈춘 듯 이미 차가워진 몸을 보고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곧 구급차가 도착했고 병원에서도 이미 늦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남편은 평소 지병도 없었고 최근 건강검진에서도 아무 문제 없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 혜진은 눈에 띄게 평정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장례 절차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침착하게 행동했고 오히려 제가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느리의 행동과 함께 작은 복선이 눈에 띄었습니다. 남편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중요 서류 몇 장이 사라진 흔적이 있었고 혜진이 바쁜 척하며 수상하게 서류를 뒤적이는 모습을 아들이 현우가 목격했습니다. 현우는 대학생이지만 평소 아버지와 친밀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의도치 않게 피해를 당했다고 직감했습니다. 며느리는 친절한 얼굴 뒤로 재산과 권력을 탐하는 눈빛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아버지의 사망 원인과 혜진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우 역시 어머니의 직감과 함께 사건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단순히 혜진의 탐욕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미묘한 행동 뒤에는 훨씬 더 위험한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혜진은 남편의 보험과 재산 상속 서류를 조작하며 저를 속이고 아버지 사망 사건에 대해 저를 누명 씌우려 했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가 다급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혜진 이모가 아버지 보험 서류를 바꾼 것 같아요. 제가 증거를 확보했어요. 현우가 보여준 자료 속에는 혜진이 몰래 작성한 서류와 아버지 계좌, 내역 몇 가지 은밀한 통화 기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무너졌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아버지가 눈을 감으신 뒤에도 가족의 평화를 해치려는 존재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며느리를 혼내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며 현우와 함께 우리 가족을 지키는 복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하루는 감시와 조사로 가득 찼습니다. 현우와 함께 혜진의 흔적을 추적하며 그녀의 행동 패턴과 사적인 통화 기록, 재산 계획을 분석했습니다. 현우 역시 아버지의 죽음 뒤에 숨은 의문과 며느리의 계획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점차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혜진이라는 그림자가 집안을 뒤덮고 저와 현우는 그녀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서로 의지하며 은밀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죽음 이후 집안은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내면은 폭풍속 같았습니다. 혜진은 친절한 얼굴 뒤로 집안 재산과 보험금을 탐하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우와 함께 그녀의 행동을 관찰하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중요한 서류들을 살펴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아버지가 자주 사용하던 금고의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현우가 몰래 금고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일부 재산 관련 서류와 아버지의 편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혜진에게 경고하는 내용과 가족 재산 관리에 대한 신중한 조언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혜진을 의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현우는 이를 바탕으로 혜진의 불륜 사실과 재산 노림수를 조사하기 위해
흥신소 변호사 김재호를 찾아갔습니다. 재호 변호사는 법적 조치뿐 아니라 사적인 조사도 가능한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이 사건은 단순한 가정 분쟁이 아니네요. 혜진 씨의 행동에는 명백한 범죄 소지가 있습니다. 증거 확보가 관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 혜진은 밖에서는 완벽하게 얌전한 며느리 이미지를 유지했지만 집안에서는 재산을 차지하려는 계획을 치밀하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보험을 몰래 바꾸고 저와 현우가 눈치채지 못하게 재산 일부를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하려고 했습니다. 현우는 학교에서 배운 통계 분석 기술을 활용해 혜진의 은행 계좌와 통화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흥신소와 협력해 혜진이 자주 만나는 남성을 파악했고 그가 아버지의 재산과 관련된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방에서 편지를 읽으며 다짐했습니다. 혜진, 넌 반드시 이 모든 걸 밝혀낼 거야.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우리 가족을 지킬 거야. 이 복수국의 시작은 조용했지만 이미 치밀하게 복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방심하는 순간 저와 현우는 증거를 확보하고 그녀의 계획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혜진은 겉으로는 상냥한 척하며 집안 곳곳을 은밀히 뒤흔들고 있었다. 아버지의 사망 이후 그녀의 눈빛은 점점 날카로워졌고 재산과 보험금을 차지하려는 욕망이 숨길 수 없게 드러났다. 나는 혜진이 남긴 흔적을 따라 집안을 살피며 현우와 함께 몰래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혜진은 아버지의 유산 관련 서류를 서재에서 몰래 바꾸려 했다. 현우는 잠복하듯 문틈에 몸을 숨기고 손에 들린 휴대폰으로 혜진의 행동을 촬영했다. 혜진이 서류를 조작하는 순간 그녀의 손이 떨리는 걸 보았다. 교묘하게 겉을 꾸민 자신감과 달리 마음속에는 불안이 번지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이미 흥신소 변호사 김재호에게 연락해 모든 증거를 법적 효력이 있는 형태로 정리하도록 요청했다. 재호는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혜진이 흔적을 지우려 할 때 우리는 이미 한 발 앞서 있어야 해요라고 조언했다. 그날 밤 현우와 나는 아버지가 남긴 편지를 발견했다. 편지 속에는 혜진의 불륜 상대와 그녀가 재산을 노리는 계획,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해 아버지가 남긴 증거의 위치가 상세히 적혀 있었다. 아버지는 이미 죽음을 예견하고 우리에게 복수와 정의의 기회를 남겨둔 것이다. 나는 손끝이 떨리면서도 결심했다. 이제 단순한 감시가 아니라 혜진의 계획을 완전히 드러내고 법적 심리적으로 압박해 집안의 평화를 되찾아야 한다. 현우도 긴장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이제 우리가 움직여야 할 때예요. 그녀가 더 이상 아버지를 이용하지 못하게 해야 해요. 그 순간 서재 문 밖에 희미한 그림자가 스치듯 지나갔다. 혜진이 내 계획을 눈치챘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등골을 타고 내려왔다. 복수국의 첫 단계가 막 시작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평소처럼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집안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 그러나 나는 이미 그녀의 계획을 모두 알고 있었기에 겉으로는 평온한 척하며 행동을 관찰했다. 현우는 내 옆에서 긴장한 채 서 있었고 우리 둘 다 숨죽인 채 그녀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혜진은 아버지의 사망과 관련된 보험 서류를 확인한다며 서재로 향했다. 나는 몰래 흥신소 변호사 재호에게 실시간으로 상황을 알리며 증거 확보를 위해 준비를 마쳤다. 서재 안 혜진의 손길이 서류를 훑을 때마다 나는 심장이 쿵쿵 뛰었다. 한순간 그녀가 바닥에 떨어뜨린 파일 하나가 보였다.
그 파일 안에는 아버지가 남긴 비밀 기록과 증거 목록이 있었다. 엄마, 이제 움직일 때예요. 현우의 낮은 목소리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현우가 주의를 끌자 나는 살짝 서재문을 열고 파일을 집어들었다. 혜진은 그제야 우리의 존재를 눈치챘다.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하며 그녀의 미소가 서늘한 웃음으로 뒤바뀌었다. 뭐 이런 것까지 다 아셨다니. 혜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교활함이 묻어났다.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당신이 아버지를 이용하고 재산을 노리며 불륜까지 저지른 사실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하나뿐이에요.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지든가 법이 결정하게 두든가. 그 순간 현우가 숨을 죽이며 증거 파일을 내게 건넸다. 혜진은 당황했고 방 안 공기가 한층 팽팽해졌다. 이 순간만큼은 시간마저 멈춘 듯 했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감시자가 아니라 복수국의 주도자가 된 것이다. 혜진의 계획은 이렇게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지만 그녀가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수를 쓸지 알 수 없었다. 스릴과 긴장이 뒤섞인 공기가 방 안을 감돌았다. 복수국의 두 번째 막,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된 것이다. 혜진은 서재에서 벌어진 일을 은밀하게 들여다보며 순간적으로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얼굴을 드러냈다. 불륜과 재산 탐욕이 모두 드러난 순간 그녀는 당황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현우와 함께 이미 증거를 정리하고 흥신소 변호사 재호와 실시간으로 연락하며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제 숨을 곳도 도망칠 곳도 없어요.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현우는 그녀의 시선을 주시하며 어떤 움직임도 놓치지 않았다. 혜진은 서류를 움켜쥐며 발걸음을 떼었지만 이미 우리 손의 증거는 안전하게 확보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점점 날카로워졌지만 공포가 완전히 그 뒤를 감췄다. 그날 오후 나는 은밀히 혜진에게 연락해 서재에서 나눈 모든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경고했다. 동시에 재호 변호사에게 불륜과 재산 조작 정황을 정리하도록 지시했다. 혜진은 처음엔 무시하려 했지만 점점 주변 상황이 불리해지는 것을 깨닫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날 밤 혜진이 혼자 집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증거를 그녀 앞으로 전달했다. 현우가 창문 너머로 지켜보며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그녀는 패닉 상태에서 서류를 잡아보려 했지만 이미 기록은 복사되어 법적 절차를 밟을 준비가 완료된 상태였다. 이제 선택은 단 하나뿐이에요. 인정하고 책임지든지 아니면 모든 걸 잃든지. 내 목소리는 차갑게 떨어졌다. 혜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마침내 굳게 다문 입술을 열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복잡한 심리와 두려움이 드러난 순간 나는 오래 참아왔던 복수의 한 조각을 완성한 느낌을 받았다. 이제 그녀의 불륜과 재산 탐욕은 모두 드러났고 시아버지의 누명을 벗는 길과 우리 가족의 정의는 눈앞에 있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진짜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스릴과 긴장이 뒤섞인 복수국은 지금 이 순간부터 한층 더 치밀하게 전개될 것이었다. 혜진의 집 앞, 나는 현우와 재호 변호사와 함께 은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그녀가 서재에서 도망치려는 순간 이미 우리는 법적 증거와 영상, 녹취까지 확보한 상태였다. 그녀의 불륜 상대와 재산 조작 정황이 한눈에 드러나도록 모든 자료를 정리한 파일은 안전하게 나와 현우 손에 있었다. 혜진은 집안에서 불안하게 왔다 갔다 하며 무언가를 급하게 정리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손에 잡히는 것은 모두 이미 우리의 수중에 있었다.
현우가 창문 너머로 눈을 떼지 않고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끝이다, 혜진아. 숨을 곳은 없어. 저녁이 되자 나는 직접 혜진에게 연락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혜진 씨, 증거는 이미 확보되었습니다. 선택은 단 하나뿐입니다. 불륜과 재산 조작을 인정하고 시아버지에게 씌워진 누명을 바로잡는데 협조하든가 아니면 모든 것을 잃든가. 그녀는 처음엔 우길 듯 보였지만 곧 패닉에 휩싸였다. 증거가 눈앞에 쌓이는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숨을 고르지도 못했다. 나는 침착하게 재호 변호사와 현우에게 지시하며 법적 절차가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했다. 그녀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미 시간은 우리 편이었다. 혜진은 결국 시름시름하며 변호사를 부르겠다고 했지만 그마저도 소용이 없었다. 모든 증거가 이미 법적 효력을 갖도록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현우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공포와 후회의 흔적을 읽었다. 그녀가 입을 떼자 한숨과 눈물이 뒤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모든 걸 인정할게요. 나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이 한마디로 시아버지의 명예는 회복될 것이고 우리 가족은 정의를 되찾을 수 있었다. 현우는 내게 다가와 조용히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우리는 오래 끌어왔던 복수의 끝자락에 서 있음을 느꼈다. 며칠 후 시아버지의 사망 사건은 혜진의 불륜과 조작 때문에 일어난 혼란 속에서 진실이 밝혀졌다. 법원은 혜진의 재산 조작과 불륜 증거를 인정했고 시아버지에게 씌워진 누명은 깨끗이 벗겨졌다. 혜진은 모든 재산을 잃고 사회적 명예도 추락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현우가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네요, 엄마.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말했다. 끝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할 평화가 시작되는 거야. 그날 밤 집안은 고요했지만 긴장감은 남아 있었다. 복수국은 끝났지만 우리는 알았다. 치밀한 계획과 냉철한 판단만이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혜진이 남긴 상처와 교훈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앞으로의 삶에서 어떤 위기도 넘어설 힘을 주었다. 이제 진짜 평화가 우리 가족을 감쌀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나는 확신할 수 있었다. 혜진의 집 앞, 나는 아들 현우와 변호사 재호와 함께 숨죽이며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혜진이 서재에서 급히 서류를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모든 증거는 이미 우리의 손에 들어와 있었다. 불륜과 재산 조작, 시아버지 사망 사건과 관련된 단서가 촘촘히 모아져 있었고 그녀가 무엇을 하든 더는 숨길 곳이 없었다. 저녁 나는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선택은 하나뿐입니다. 시아버지 누명을 벗기고 진실을 밝히든가 모든 걸 잃든가. 처음엔 발뺌하려던 혜진은 증거 앞에서 패닉에 빠졌다. 숨을 고를 겨를도 없이 영상과 녹취, 문서들이 하나하나 드러나는 순간 그녀는 결국 무너졌다. 모든 걸 인정할게요. 그 말과 함께 시아버지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혜진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며칠 후 법원은 혜진의 불륜과 재산 조작을 인정하며 시아버지에게 씌워진 누명을 깨끗이 벗겼다. 혜진은 재산을 잃고 사회적 지위도 추락했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긴장감은 남았다. 나는 현우의 손을 잡고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가족을 지키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임을 우리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복수국은 끝났지만
그 교훈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저는 74세 늙은 과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남편의 마지막 유언을 집행한 차가운 집행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저 김영희입니다. 홀가분한 김영희입니다.